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드론이 보여준 활약은 미래 전장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론은 정찰과 탐색 임무는 물론이고 적의 중심부로 과감하게 뛰어들거나 은밀하게 접근해 폭탄을 투하하는 등 아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는 UAV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개념 드론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할업 공격용 드론 이외에 한국군은 정찰용 드론만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던 중국은 이번에 공개된 다양한 한국형 무인 공격기의 등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차례나 전 세계에 입증해왔던 한국의 명품 방산 기술이 이번에는 또 어떤 무기를 만들어냈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을 운용했습니다. 드론 동호회 부대로 이름을 알린 아에로로즈비드카는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군 전차들을 잡아내면서 지상군의 진격을 지연시켰으며 군함 전력이 없는 우크라이나 해군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활용해 흑해 함대와 교전을 벌이고 있고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키기 전에 적의 부크 미사일 시스템을 잡아내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드론 중에서도 무인 공격기로 분류되는 UCAV는 육해공 모든 곳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러시아의 악몽으로 떠오르는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모스크바 순양함 침몰 사건에도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사일이나 폭탄을 탑재해 전투기처럼 사용하는 무인기 이외에도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나 폴란드의 워메이트 같은 자폭형 무인 드론 역시 보병부대나 전차부대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인 공격기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론 강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일명 벌떼 드론이라고 불리는 CH-901 자폭용 드론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한꺼번에 48대씩 날릴 수 있는 무기체계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상공을 빽빽하게 채운 드론 하나하나가 탄두를 내재하고 있는 폭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광경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꽤나 여러 종류의 군사용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윙룽2는 중국판 리퍼라고 불리며 미국제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45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14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윙룽2는 480kg의 무장을 탑재 가능하며 20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드론의 성능에서는 윙룽2가 리퍼를 다소 앞선다고 해도 리퍼에 탑재되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이나 GBU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무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밀 유도 무기의 운용에 관해서는 미국이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리퍼는 좀처럼 세계 최강의 무인 공격기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무인 공격기 개발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췄음에도 어째서 이러한 무인 공격기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제 무인 공격기에 버금가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육군용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벌써 20년도 전부터 카이에서 제작한 무인 항공기 RQ-101 송골매를 운용하고 있었고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단급 무인기에 무장 기능을 탑재시킨 한국형 무인 공격기는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MQ-1C 그레이글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간 준수한 성능과 값싼 가성비로 승부를 보았던 한국의 무기들과는 다르게 무인 공격기 사업은 최고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개발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전폭 17m에 최대 이륙 중량 1700kg이며 300kg까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체적인 성능에서 그레이글과 동급까지 끌어올린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대 작전 반경 400km 이상의 18시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한국의 군단급 무인기는 능히 한반도 전역을 수호하고도 남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뛰어넘기 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1이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전술급 유도 무기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즈음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 카이에서 개발하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가 한국형 그레이글이라면
이와 동시에 대한항공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MUAV는 한국형 리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험 평가와 양산을 모두 마치고 충주 공군기지의 제39정찰 비행단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고도 무인항공기 MUAV는 KUSFS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엔진과 프로펠러의 구조가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유사한 호시 프로펠러형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한국형 프레데터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성능만 놓고 보면 리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USFS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13m와 전폭 25m의 커다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1200마력의 엔진을 바탕으로 최대 고도 45,000피트를 24시간 동안 날아다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MQ-9 리퍼와 비교해보아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성능으로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크게 앞서기도 하면서 대한항공이 얼마나 고성능 무인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찰형 무인기에 어떠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헬파이어 미사일 또는 국산 천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이며 KUSFS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저소음 무인기라는 특징이 있어 MQ-9 리퍼가 가진 하늘의 암살자라는 명성을 빼앗아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인 공격기는 단독으로 정찰이나 탐색이 가능한 무인 공격기보다는 공군 병력과 함께 운용돼 KUCAV였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군과 대한민국의 공군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공군보다 부족한 항공 전력을 채우기 위해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6만 5천여 명의 공군 병력과 1,595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전투기 숫자만 400기에 달해 굳이 무인기를 단독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공군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던 MQ-9 리퍼 100대를 한꺼번에 퇴역시키며 보잉사의 로열 윙맨을 차세대 드론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무인 공격기의 운용 방식은 국산 전투기 KF-21과 가오리-X로 알려진 KUCAV를 함께 사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인데요. 유무인 복합체계는 소수의 인력으로도 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무인 공격기를 고정익 항공기 대신 날려보내 정찰 탐색 임무를 수행하거나 대공 제압과 같은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전술체계입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인 가오리-X는 다른 무인기들과는 달리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체이며 광학,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첨단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고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를 무장해 공격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린 한국형 로열 윙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공격기의 또 다른 형태인 자폭용 무인기의 개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개인 휴대 전투 드론은 7kg의 가벼운 중량에 평상시에는 배낭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단에는 무수한 탄약을 탑재하고 있어 뛰어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징만 놓고 보면 미국제 자폭 드론인 스위치블레이드와 별 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텐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휴대용 자폭 드론은 정찰 감시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무인기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드론의 공통적인 장점이었는데요. 그중 LIGNX1이 개발한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아수라는 우리 육군을 비롯해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수직이 착륙 기술을 활용해 지형과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모터가 틸팅이 되면서 고정익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기술은 시속 126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고속의 비행 중에도 전자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 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라는 한반도의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도 효과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 세계 드론 시장에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LIGNX1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이전에 우선적으로 한국군 제13특수전여단 참수부대의 8개의 세트를 납품했으며 이스라엘제 자폭 무인기와 비교평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 하롭은 꾸준한 개발을 통해 항속거리를 무려 1000km까지 늘렸고 원격 조종까지 가능하도록 개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고도가 3km 수준에 그쳐 LIGNX1의 아수라 공격용 드론과 복합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서두르고 있는 드론 전쟁에 잘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무인 공격기나 정찰 드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적의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산업계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